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간담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 질환이나 담석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요. 먼저 간이라는 것은 소화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분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췌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췌장은 우리 음식이 들어왔었을 때 분해를 하죠. 치아가 분쇄를 하고 위가 이제 반죽을 하고 소장으로 들어갔었을 때 췌장 효소가 나오면서 음식을 완전히 분해를 합니다. 그 음식 분해된 에너지가 이제 혈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간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 간은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간은 실제 세계는 약 500가지 이상 기능이 있는 아주 복잡한 기관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췌장 효소에 의해서 음식이 에너지로 우리 혈관을 타고 간 문맥으로 들어가게 되죠. 간 문맥이 정맥과 같은 것인데, 이 간 정맥인 간 문맥으로는 영양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간 동맥은 우리 폐에서 산소를 싣고 간 세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그림과 같이 간 문맥과 간 동맥이 만나는 이 부분을 사이너소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너소이드가 쉽게 말하면 시냇물과 같은데, 동맥과 정맥이 같이 만나는 이제 신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맥에서는 산소를 주고 정맥에서는 영양분을 줘가지고 간세포로 영양분이 배달이 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일부 음식 중에 미량의 독소가 있다든지 나쁜 이물질이 있다면은 그 내피세포에 붙어 있는 쿠퍼셀이라는 쉽게 말하면 스파이더맨 같은 잠복 경찰이 그 이물질을, 시냇물에 떠다니는 부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쿠퍼셀이 그 잡아먹는 이 탐식 작용을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 세포에 그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이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 그 영양분을 가지고 간 세포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세포는 어떻게 단백질을 합성하냐면은 그전 시간에 성장 호르몬에서 얘기를 드렸을 때 성장 호르몬이 단백질 합성하는데 관여한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실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 간세포이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총사령관으로 해서 그 간세포가 좀 더 단백질을 합성을 많이 하도록, 노동량을 많이 늘리도록, 또 죽어가는 간세포를 살려서 단백질을 좀 더 많이 합성을 하도록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성장 호르몬이고, 간세포에 있는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룸에서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실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백질은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뼈대, 신경, 그리고 모발이 빠져있는 탈모 있는 분들이 모발을 새로 나게 한다든지,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지질 단백질이나 운반 단백질, 그리고 저장 단백질 등 여러 가지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간이 당과 지방에 대해서 대사를 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 탄수화물을, 포도당을 그 프리패티 애시드라는 유리 지방산으로 이제 간이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글라이세롤이라는 것을 붙여서 TG, 트리글라이세라이드라는 중성 지방을 만들게 된 거죠. 결국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지방으로 바뀐다. 그게 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계속 먹으면 이제 지방으로 바뀐다고 한번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면 처음에는 피하 지방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부에 내장 지방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근육내 지방으로 점점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한다면은 살이 찌는 게 결국 조절한 게 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너무 신경을 과민하게 쓰고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식욕이 없어서 잘 먹지를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에너지를 계속 쓰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 몸에서는 췌장이 글루카곤을 배출을 하여서 그 간에 있는 글라이코겐을 분해를 해서 글루코스,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를 하게 되고요. 또 피하 지방이나 복부 지방이 있는 그 지방을 분해를 해서 글루코스, 당 신생을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당을 가지고 쓰도록, 결국 우리가 많이 격정을 하거나 밥을 안 먹거나 하면 살이 빠지죠. 그것이 췌장의 글루카곤의 당 신생에 의한 것이고, 그게 일어나는 곳은 간이다. 그래서 간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더라도 간에서 조절해서 살이 찌게 만들고,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하더라도 간에서 조절해서 살이 전체적으로 빠지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간이 문제가 생기면
살이 찌고 빠지는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고무줄 체질 같은 경우에 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담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름진 걸 먹게 되면 그 기름진 거를 용해를 하기 위해서 담즙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그 담즙을 배출하는 기관이 담낭이고 담즙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간입니다. 그럼 간은 어떻게 해서 담즙을 만드느냐면은 첫 번째는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중성지방에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간에 들어간 피에서 헤모글로빈이 쓰고 나면 빌리루빈으로 바뀝니다.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과 빌리루빈을 가지고 우리가 담즙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담즙이 지방을 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담즙을 언제 뽑느냐 하면 기름진 음식이 들어왔었을 때 십이지장에서 콜레시토키닌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면 담낭에 모여있던 담즙을 쫙 뿌려주게 됩니다, 음식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에 지방이 많이 쌓여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인 지방간이 됐다. 그러면은 몸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더 이상 지방세포를 만들지 말라는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먹었던 기름진 음식들도 소화를 시키지 않도록 콜레시스토키닌을 작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담즙이 담낭에서 나오질 않겠죠. 그렇지만 음식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담즙은 간에서 계속 생성하는데 콜레시스토키닌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고인슐린 혈정이 되면서 콜레시스토키닌을 억제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지방을 더 쌓지 말고 설사를 시켜서 더 이상 우리 몸에 지방을 받지 못한다는 신호를 내도록 하게 되죠. 그럼 담낭에서 담즙이 나가질 않기 때문에 담낭에 계속 담즙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솔트라는 담즙삼연과 콜레스테롤이 결국은 포화가 되어서 그것이 결석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계속 먹어서 지방이 되고 우리 몸에 피하 지방, 복부지방 계속 살이 찌게 됐었을 때 계속 우리가 지방을 주입하게 되면 더 이상 지방을 우리 몸에 흡수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결국 담낭에서 배출을 못하다 보니까 그 담낭에 있던 게 너무 오래돼서 결석이 된다. 그리고 거꾸로 결국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기름진 음식을 먹어왔다. 그리고 반대로 담석은 이제 살이 좀 쪘는데 갑자기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탄수화물을 먹지 않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지방 음식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담낭에서는 뿜어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담낭에 담즙은 많아졌는데 뿜지를 않으니까 또 담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지방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해서 하겠다, 이 두 가지에서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도와 담낭에 있는 결석을 최대한 줄이겠다면 처음부터 기름진 음식을 많이 안 먹는 게 좋지만 이미 이것을 먹어왔다면은 서서히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간과 담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 결석이 잘 생기는데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몸에 이제 지방이 너무 많아지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콜레시스토키닌이 우리가 분비가 잘 되지 않으면서 담낭에 수축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 담낭에 정체가 생기면서 결석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석이 있으면 지방간이 잘 생긴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결국 담낭에 결석이 있게 되면 실제 담즙을 뿜는 그 기능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을 잘 용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또 간이 또 지방간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간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좀 주로 많고요. 담석은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게 주로 많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먹은 음식 때문에 간과 감 담도가 나빠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간은 우리 몸의 대사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췌장과 별도로 분류 작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입으로 들어온 음식들이 해롭냐 유익하냐를 분류를 하게 되고 각 영양분이 우리 몸에 단백질을 합성하고 지방을 합성하고 당을 저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탈모가 좀 심하다 그러면은 모발도 우리가 단백질 중에 하나니까 간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그걸 용접을 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간도 기능이 깨끗하고 성장 호르몬도 잘 나오도록 밤에 잘 자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서 간에 부담을 많이 주고 늦게 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원인으로만으로도 탈모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은 상당히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하시고 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먹는 음식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